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기현 룸살롱 의혹 파장 어디까지입니다. 자, 민주당이 제기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일단 이상하리만큼 지기현 판사는 맞다 아니다 이런 입장 발표 없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침묵의 의미는 네. 무슨 사진인지를 모르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진,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면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이다, 형사 조치하겠다, 이제 이 정도면은 끝날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중앙지법에서 나서서 직접 이 지규현이라는 사람을 비호해 주는 것도 사실 국민들이 분노할 포인트입니다만은, 왜 빨리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한 쪽에 증거를 제출하라는 식의 그런 반박을 했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입장 없으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이고, 그러니까 그 침묵의 의미는 이 중앙지법 차원에서도 지규현 판사에게 물어봤지만 모호한 대답을 들었거나 확인하지 못했거나 지규현이 확인을 안 해줬거나 지규현 스스로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든지 이제 이런 차원의 의혹이 더 생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진에는 지규현의 얼굴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라고 이미 폭로를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선거 기간에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했다가 같이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원이 공개된다든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승리하고 있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또 중도 보수 유권자들 중에는 혹시나 보수 정당을 찍지 않고 민주당에게 투표를 주려고 했는데 뭔가 사법부와의 갈등을 보이는 민주당에 약간의 어떤 마음의 부담이 생겨서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법원에 이제 사진을 제출한 거죠. 일단은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에 둘러싸였고 민주당에서는 얼굴이 찍혀있는 사진을 입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반쯤 자백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특보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젠가요? SBS의 지기현 판사가 SBS 기자를 만났는데 필요하면 공보관 통해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이유가 이 지기현 판사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내란 사건 전체를 맡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남일 얘기하듯이 남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자세는 전혀 잘못된 지금 행태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선대위에서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필요하면 대법원에게만 이 사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정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이러는 겁니다. 공개할 수도 있는데, 공개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제보자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공개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법원 윤리감사관실이라든지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인가요? 제출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네, 오늘 대법에서 감찰관실에서 감사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 근거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안 할 이유가 없죠. 만약 있다면. 근데 이게 좀 앞뒤말이 다 달라서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거거든요.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이게 중앙지법 얘기입니다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고, 그로 인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입장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뉴스 기사에 의하면 대법원 관계자 말에 의하면 민주당이 따로 제출한 자료는 없지만 이미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체가 다른가요? 아니 어제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우리 입장 없다고 얘기했고, 완전 반대되는데 갑자기 오늘은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소위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 중간에 뭐가 있을 거다. 아니 이렇게 앞뒤 말이 다르다면 확인해봤겠죠. 지규현 판사한테 안 물어봤단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지규현 판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애매모호한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묵은 인정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에서 이거 빨리 이 사실관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하기 어려워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하고 있는 주심 재판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접대 의혹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럼 국민이 그 재판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어제 입장을 밝혔어야 돼요. 자, 재판 주기현 판사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겠으나 주기현 판사가 이 재판 진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바꾸겠다는 의견을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일단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근데 의혹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맡을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게 문제를 뭐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질문 던지는데 우리 판사님들이나 대법관분들이 응해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법원 그 청문회 관련돼서도 사법부 대선 개입 청문회 관련해서도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록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5월 1일에 그런 선고를 해서 또 이윽고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해서 5월 15일로 재판일자를 잡았는지에 대한 그런 단순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한 응답도 없었고요.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로 갔냐 안 갔냐 아니면 네. 갔다 하더라도 본인 돈으로 냈냐 아니면 접대를 받았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순순히 못해서 국민에게 이런 혼선만 빚게 한다라는 것은 뭐 사법부의 신뢰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사롱이라고 해서 취재가 뭐 좀 아주 쉬운 취재는 아닙니다만 이거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건에 예. 대해서. 예.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대로 가면 아주 더 비참한 형태로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언론이 다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거 취재 별로 시간 안 걸려서 이 진실이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스스로 밝히는 것보다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나오면 더 법원 입장에서 보면 더 참담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담한 내용이 나올 수도 이건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으로 하는 얘기지만 굉장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로를 했는데 이게 지기현 판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죠. 오늘은 모 방송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판사들 혹은 법관들과 관련된 룸사롱 의혹이 지기현만 있겠느냐라고 해서 네. 또 다른 의혹으로 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탐사 보도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 스스로 빨리 매듭을 짓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자꾸 시간을 두고 숙고하거나 아니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사법부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8월 이후 것도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줄인 거예요. 줄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해라 이런 상황들은. 왜냐하면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저희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사실이니까 당신들 스스로가 확인해가지고 사법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야지 헌법에 근거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적으로 판결한다는데 당신들 양심적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밝혀지면 사실로 드러나는 거잖아.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사법 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사법 거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이 원래는 딱 땡겼다가 쏠려고 그러다가요. 알았어. 내가 한 번만 뒤로 더 제낄게. 정확하게 판단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발 활 쏘기 전에 알아서 자정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만 딱 얘기를 하면 지기현과 관련된 사진이 있냐 없냐 있다. 지기현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냐 드러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사진 하나만 있냐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있는 건 하나인데 그동안 민주당이 오랜 기간 관련 제보를 받아왔다.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본다라는 게 이제 관계자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 업소에 대한 크로스 체크까지 끝냈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뭐 CBS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언론사에서 이미 그 A라는 크로스 체크한 그 A 장소가 아니라 예. B 룸사롱, C 룸사롱들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볼 테면 해보라라는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사법 게이트 뭐 이렇게 될 것도 같은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어떤 사건을 폭로했다가 지지부진했던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민주당이 폭로를 했다가
이제 그런 경우와는 이번 건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자신감이 민주당에게 있는데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리드하고 있는 후보의 정당에서 이 사건을 더 확대시키고 물증을 나서서 앞장서서 폭로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나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까봐 니네 스스로 검증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게 공을 넘긴 거죠.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다. 이건 뭐 선대위에서 나온 얘기니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거 때면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역풍이 되게 셀 수 있습니다. 근데 2달 반 전에 제보가 들어와서 2달 반 내내 검증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한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팀이 불어가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 정도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던져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 내용 없이 예를 들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때라면 그런 얘기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때에는 내부에서 그런 내용들의 철저한 검증 없이 할 수 없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지고 있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여론조사상 지고 있는 후보라면 뭐든지 막 쓰겠죠 카드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사법부에게 시간을 준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볼 때 사법부 나중에 국민들한테 힘만 받을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간 불법으로 뭐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향응을 이제 제공받았다라는 그 자가 그 부장판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사법부가 알아서 좀 이제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또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두분이?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신 거에서 별로 보탤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법부로 흔히 이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이렇게 해서 그 위상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판결하는 사람이면 더욱더 철저하게 의혹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건 뭐 어제는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된 건지까지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령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 또 밝혀내야 되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책임이죠. 근데 어제 하루를 대충 뭉개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뭔가를 알았을 겁니다. 대법원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후에서야 그 감사 나섰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스스로 나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김종욱 언론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